한 여성이 아버지를 몰래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만난 사람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죠.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륜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녀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게 되거든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서진은 월요일 아침 언제나처럼 정확히 7시에 눈을 떴습니다. 34살 중견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그녀의 하루는 분 단위로 계획되어 있었죠. 알람이 울리기 전에 자연스럽게 깨어나는 것도 오랜 습관이었어요. 화장대 앞에 앉아 기초 화장품만 살짝 발라주고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 시작된다고 생각했어요. 서진은 화려한 것보다는 절제된 스타일을 선호했습니다. 메이크업도 최소한으로 액세서리도 시계 하나면 충분했죠. 서진아, 아침 먹고 가. 엄마 박은희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습니다. 60이 조금 넘은 엄마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일어나 온 가족 아침을 준비하는 분이었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국자를 들고 있는 모습이 서진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죠.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계란 부치는 소리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평생을 이런 식으로 가족을 챙겨왔어요.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타입이었습니다. 엄마, 저 다이어트 중이라서요. 커피만 마실게요. 또 그러네. 밥 안 먹으면 힘이 어디서 나와? 내가 이렇게 마른 게 다 안 먹어서 그런 거야. 엄마의 잔소리를 들으며 서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넘게 들어온 말이었거든요. 아버지 김도환은 이미 식탁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은퇴한 교사답게 여전히 안경을 끼고 셔츠를 단정하게 입은 모습이었죠. 아침마다 신문을 꼼꼼히 읽는 것도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서진에게는 지우라는 오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단짝으로 지금도 자주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였어요. 지우는 유치원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따뜻한 성격이었습니다. 지우의 엄마 윤정민은 서진을 친딸처럼 예뻐해 주었어요. 서진이 어릴 때 자주 지우네 집에 놀러 갔는데 윤정민은 항상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고 다정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아빠 안녕히 계세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오늘 회의 있다고 했지? 네, 오후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그런데 서진이 현관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버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뵙죠. 목소리 톤이 묘하게 다른 것 같았어요. 평소 아버지의 전화 받는 모습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좀 더 조심스럽고 살짝 낮은 톤이었죠.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볼 때면 화면을 가리곤 했어요. 그리고 차 안에서 낯선 향기가 났죠.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수 냄새였는데 엄마는 향수를 쓰지 않거든요. 외출할 때 옷차림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나가셨는데 요즘은 셔츠를 다려 입고 향수까지 뿌리고 나가시더라고요. 퇴근길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아, 동창회 모임이 있다고 나가셨어. 엄마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서진의 마음속 불안감은 더욱 커졌어요. 요즘 동창회 모임이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언제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깊이 잠들었다가 새벽에 문득 깨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물을 마시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방향을 바꿨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오는 길에 부모님 방 앞을 지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조용히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새벽 3시에 누구와 전화를 하는 걸까? 서진은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 내일 시간 되면 만나자. 조심스러운 일이니까. 응, 알겠어. 그럼 내일 연락할게.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평소 아버지의 목소리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러운 일이라는 표현이 서진에게는 더욱 의심스럽게 들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서진은 아버지를 더욱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들이 하나둘씩 눈에 띄었어요.
휴대폰을 볼 때 화면을 가리거나 전화가 오면 다른 방으로 가서 받는다든지 외출할 때 옷차림에 유독 신경을 쓴다든지 심지어 면도도 더 자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차 안에서 나는 그 향수 냄새, 달콤하고 여성스러운 향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새로 쓰기 시작한 향수인가 생각했는데 엄마에게 물어보니 향수는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화요일 저녁 아버지는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창회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진이 보기에는 동창회 모임치고는 너무 자주 있는 것 같았어요. 수요일에는 아버지가 집에 계셨는데 전화를 받으시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셨어요. 그것도 저녁 9시가 넘어서 말이죠. 목요일에는 아버지가 꽃다발을 사오셨어요. 엄마 생일도 아니고 결혼 기념일도 아닌데 갑자기 꽃을 사오신 거였습니다.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엄마가 물어보셨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오랜만에 사보고 싶었어. 아버지의 대답은 어색했어요. 그리고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진은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디에 가는지 알아보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이런 의심과 불안 속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지가 나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깔끔하게 차려입고 향수까지 뿌린 것 같았습니다. 새로 산 셔츠를 입고 계셨고 머리도 새로 손질하신 것 같았어요. 서진은 멀찍이 떨어져서 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버지는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향했죠. 서진도 다른 칸에서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아버지가 내린 곳은 시내 번화가였어요. 한 레스토랑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진은 맞은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서 아버지를 지켜봤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서진은 그 여성의 모습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윤정미, 친구 지우의 엄마였거든요. 그런 윤정미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손을 잡고 말이에요. 서진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진의 다리는 휘청거렸습니다. 지하철에서도 계속 넘어질 것 같았어요. 사람들이 많았지만 혼자 세상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방금 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죠. 아버지와 윤정미, 손을 잡고 레스토랑에 들어가는 모습, 마주 앉아 친밀하게 대화하는 모습,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평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드라마를 보면서 가끔 웃기도 하고 슬픈 장면에서는 눈물을 훔치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평온한 엄마를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 서진아, 일찍 왔네. 밥 먹었어? 네, 회사에서 먹었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 없었어요. 괜찮아? 얼굴이 안 좋은데? 조금 피곤해요. 먼저 들어갈게요. 그런데 엄마의 표정이 묘하게 차분했어요. 평소 같으면 서진이 아프다고 하면 온갖 걱정을 다했을 텐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며칠이 지났지만 서진은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에게 말하면 얼마나 상처받을까? 30년 넘게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아온 엄마인데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지우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가장 친한 친구의 엄마가 내 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니. 화요일 저녁 아버지는 또 외출했습니다. 이번에도 동창회 모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서진은 이제 그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나가시고 나서 서진은 엄마와 둘이 남았습니다. 엄마, 아빠 요즘 동창회 모임이 많으시네요.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그러게, 은퇴하고 나서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나시나 보다. 엄마의 대답은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엄마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아버지가 또 외출한 사이 서진은 엄마와 둘이서 거실에 앉았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진의 진지한 목소리에 엄마는 텔레비전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
아버지가 지우 엄마와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때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진아, 사실 엄마가 너에게 말하지 않은 게 있어.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더 큰 비밀이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내가 친딸이 아니라는 걸 아빠도 알고 있었어. 뭐라고요? 서진은 엄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어요. 너의 친아버지는 윤정미의 전 남편이었어. 서진은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5년 전 엄마와 아빠가 정말 많이 싸웠거든. 거의 이혼 직전까지 갔어. 그때 우연히 윤정미의 남편을 만났지. 하지만 잠깐의 실수였어. 그리고 내가 생겼을 때 엄마는 너를 지키기로 결심했어. 아빠도 모든 걸 용서하고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그럼 너는 엄마가 낳았어. 하지만 내 친아버지는 이미 하늘나라에 계셔. 지우 아버지 말이야. 지우와 자신이 같은 아버지를 둔 자매라는 얘기였습니다. 서진은 며칠 동안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가족이 누구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회사에서도 집중이 안 됐고 집에서도 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건 지우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34년 동안 자신이라고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서진은 지우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지우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이었지만 서진은 어두운 얼굴이었습니다. 서진아, 정말 무슨 일이야? 요즘 계속 이상하더니 얼굴도 많이 상했고. 지우야, 혹시 내 엄마가 우리 아빠와 만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지우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묘하게 떨렸어요. 그 반응만 봐도 이미 알고 있다는 게 분명했습니다. 서진아, 그게 알고 있었구나. 서진은 지우의 반응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미안해. 말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쯤 우연히 엄마 휴대폰을 봤는데 아저씨와 문자를 주고받는 걸 봤거든. 처음에는 그냥 인사 정도인 줄 알았는데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진아,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 엄마가 어릴 때 이상한 말을 한 적이 있거든. 무슨 말? 너에 대한 얘기였는데 뭔가 내 출생에 관한 비밀이 있다는 식으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내가 정말 아저씨 친딸이 맞나 하는 식의 얘기를 했어. 서진은 지우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았어요. 지우야, 사실 우리가 자매래. 뭐라고? 서진은 지우에게 엄마에게서 들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가 지우의 아버지였다는 것, 그래서 둘이 이복자매라는 것까지요. 지우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뭔가 이해가 되는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런 행동을 했구나. 엄마가 가끔 너를 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지을 때가 있었어. 사랑스럽다가도 갑자기 서운한 표정을 짓곤 했거든. 그런 말을 했어? 응. 어릴 때는 그냥 나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다른 뜻이었던 것 같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이어진 우정이 완전히 새로운 관계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지우야,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가 자매라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아. 그때 지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네, 지금요?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집에 오라고 해. 너도 같이 오라는데 중요한 얘기가 있다나 봐. 서진과 지우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뭔가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지우의 집에 도착했을 때 윤정민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기가 없어 보였고 표정도 어두웠어요. 그런데 뭔가 결심한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을 준비를 한 것 같았어요. 서진이도 왔구나. 잘했어. 윤정민은 두 사람을 소파에 앉히고 자신도 마주 앉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텔레비전 소리라도 들렸을 텐데 오늘은 완전히 적막했습니다. 너희들 이미 다 알고 있지?
윤정미의 직설적인 말에 지우와 서진은 당황했어요. 엄마, 미안해 애들아. 어른들이 복잡하게 만든 일에 너희가 휘말리게 해서. 윤정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차가운 것도 느껴졌어요. 사실은 도한 씨가 서진이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서진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윤정미가 알고 있었다고. 그럼 지금까지의 모든 관계가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리고 서진이의 친아버지가 내 전 남편이라는 것도, 너희가 이복자매라는 것도. 지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어요. 그럼 왜 도한 씨에게 접근했냐고. 윤정민은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었어. 과거에 대한 원망도 있었고 궁금함도 있었고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 복수요?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남편을 빼앗아간 은희에게 그리고 내 딸의 자리를 차지한 서진에게. 윤정미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35년 전 내 남편 현우와 은희가 관계를 가졌어. 그때 나는 현우와 잠시 별거 중이었는데 은희는 도안과 결혼 위기에 있었지. 현우는 나에게 돌아오겠다고 했어. 하지만 은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결국 나를 떠났지. 윤정미는 말을 잠시 멈췄습니다. 현우가 사고로 죽었거든. 서진이가 태어나기 직전에. 은희는 혼자 아이를 키울 수 없었고 도안은 모든 걸 용서하고 아버지가 되기로 했어. 그리고 나는 홀로 지우를 키우며 살아왔지. 서진은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안 씨에게 접근한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알고 있었거든. 엄마,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알아.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 서진이를 볼 때마다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삶을 생각하게 됐거든. 그 순간 문이 열리고 김도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마치 이 모든 대화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듯 했습니다. 정미야, 이제 그만하자. 도한 씨,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알겠어.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야. 도환은 서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지켜야 할 사람들을 지키지 못했어. 서진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는 여전히 자신을 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미야, 과거를 복수로 풀려고 하는 건 옳지 않아. 우리 모두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이야. 윤정민은 도안의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왔던 복수가 결국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김도환은 짐을 쌌습니다. 서진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이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박은희는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고 서진은 그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직 모든 상황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이 집에 내가 있을 자리가 있는지 모르겠어. 도안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그는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 가방에 넣고 있었어요. 30년 넘게 살아온 집이었지만 이제는 남의 집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진이도 이제 다 알게 됐고 나는 그저 죄책감만 안고 살아온 남자야. 박은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흔들렸잖아. 정미에게 마음이 흔들렸어. 그리고 서진이한테는 진실을 말하지 않았고 도안은 서랍에서 중요한 서류들을 꺼내고 있었어요. 통장, 보험증서, 각종 증명서들. 이 집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도안이 서진을 불렀습니다. 미안해. 진짜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그리고 너를 속여서. 아빠, 너한테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는데 결국 실망만 안겨주게 됐네. 서진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화가 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아버지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일단 고시원이라도 구해서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너희들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거야. 도안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박은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서진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안이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려다가 멈췄습니다. 뒤에서 서진의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아빠, 지금 떠나면 날 키워준 진짜 가족은 없어져요.
도안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서진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서진아, 저에게는 아빠가 진짜 아버지예요.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34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해주신 분이니까.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실수하셨다고 해서 그동안의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빠가 저를 키우면서 주신 사랑, 관심, 모든 게 거짓이었나요? 도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야, 서진아. 그건 진짜였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그럼 왜 떠나려고 하세요? 가족이잖아요. 완벽하지 않아도 서로 상처 줬어도 우리는 가족이에요. 박은희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떠나지 않았기에 나도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서진이도 아버지를 가질 수 있었고요. 여보,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주고받았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서로를 선택한 가족이요. 박은희의 말에 도안이 가방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정말 미안해. 두 사람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서진과 박은희는 도안을 감싸 안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가족이지만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가족이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이번에는 서로에게 솔직하게. 박은희의 말에 도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이 가족은 떠나는 대신 함께 살아가는 걸 선택했습니다. 진실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을 함께 견뎌내기로 한 거였어요. 몇 달 후 박은희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은인의 정성 반찬이라는 간판을 달고요. 30년 넘게 가족만 챙기며 살아온 그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했지만 뭔가 자신만의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가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상가 건물 1층에 있었어요. 15평 정도의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박은희에게는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직접 반찬을 만들어 판매했어요. 김치,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오이 소박이, 계란말이, 멸치볶음. 박은희의 손맛이 담긴 반찬들이 하나둘씩 진열장을 채워갔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하루에 서너 명 정도 들러서 반찬을 사가는 정도였죠. 하지만 박은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했어요. 그리고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장여사라는 할머니가 첫 번째 단골이 되어주셨어요. 70이 넘은 할머니였는데 혼자 사시면서 요리하기 어려워하셨거든요. 사장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우리 집 김치 같아요. 고맙습니다. 30년 넘게 우리 집 김치 담그는 비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맛있나 보네요. 내일도 올게요. 장여사는 정말 매일 오셔서 반찬을 사가셨어요. 그리고 맘카페에 추천글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동네에 정말 맛있는 반찬 가게가 생겼어요. 사장님이 정말 친절하시고 반찬도 집에서 해주시는 맛이에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반찬이라고 해야 할까요? 진짜 엄마 손맛 같아요. 강추합니다. 그 글을 본 젊은 주부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육아에 지친 주부들, 직장 다니느라 바쁜 워킹맘들, 혼자 사는 직장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박은희의 가게를 찾았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매출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매출이 5만 원도 안 됐는데 한 달 후에는 10만 원, 두 달 후에는 15만 원까지 올랐어요. 윤정민은 조용히 시골로 이사를 떠났고 지우는 서진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 나가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언니 정말 신기해. 우리가 자매였다니. 나도 아직 실감이 안 나. 하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지우는 주말마다 반찬 가게를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함께 일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은희 이모, 오늘도 반찬 많이 팔렸어요? 어머, 지우야. 고마워. 지우가 도와줘서 이모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당연한 거죠. 이제 진짜 가족이잖아요. 지우는 이제 박은희를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상 이복자매인 서진의 엄마니까 당연히 이모가 되는 거였죠. 도안도 가끔 가게에 들러 박은희를 도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오늘 김치 많이 팔렸네. 응, 단골분들이 맛있다고 하셔서 기분이 좋아.
나도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 가족이 함께하니까 든든해.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자연스러웠습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 아니라 선택으로 이어진 가족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서진과 지우 그리고 박은희, 김도환 네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박은희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각종 반찬들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반찬 가게에서 파는 것과 똑같은 맛이었는데 집에서 먹으니 더욱 맛있게 느껴졌어요. 이모, 이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가게에서 파는 김치로 끓인 거죠? 그래, 우리 가게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소문났거든. 역시 이모 솜씨는 최고예요. 지우는 이제 완전히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서진도 지우를 동생처럼 챙겨주었고요. 서진아, 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다. 도환이 말했습니다. 네, 아빠. 이제 모든 걸 알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래도 아빠가 많이 실망스러웠을 텐데. 아빠도 사람이잖아요. 완벽할 수는 없죠.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서진의 말에 도환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리고 지우도 얻었잖아요. 친구에서 동생이 됐으니까.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언니가 생겨서 좋아. 어릴 때부터 언니 같은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언니였던 거네. 박은희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가족 참 특별하지. 남들이 보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복잡해도 괜찮아요, 엄마. 서로 사랑하니까. 서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게도 잘 되고 있고요. 오늘도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던데? 응, 장 여사님이 또 친구분들 데려오셨어. 우리 김치가 정말 맛있다고 하시더라. 이제 진짜 동네 맛집이 될 것 같아요. 지우가 손뼉을 쳤습니다. 우리 가족이 운영하는 맛집. 그때 도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마워. 떠나려던 나를 붙잡아줘서. 아빠, 그런 말하지 마세요. 아니야, 말하고 싶어.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이런 가족을 만나서. 도환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서진이를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내 딸이 됐거든. 피보다 진한 정이 생겼어. 저도 그래요, 아빠. 아빠가 제 진짜 아버지예요. 그리고 지우도. 이제 내 둘째 딸 같아. 지우가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응, 그렇게 불러도 좋아. 박은희는 자신을 둘러싼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복잡한 과거를 거쳐 지금 이 순간에 도달한 게 기적 같았습니다. 모두들 엄마가 한마디만 할게. 모두가 박은희를 바라봤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없어. 우리도 많은 실수를 했고 상처도 줬지. 하지만 중요한 건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맞아요, 엄마. 가족이란 건 혈연이 전부가 아니에요. 서로를 선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죠. 서진은 엄마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가족이 됐어요. 이제야. 해가 지면서 작은 식당에 따뜻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모든 것이 정리된 평온한 저녁이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은인의 정성 반찬은 이제 동네에서 유명한 맛집이 되었어요. 맘카페에는 계속해서 따뜻한 후기들이 올라왔습니다. 여기 가면 반찬도 맛있지만 사장님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집 같은 느낌이에요. 사장님이 만드는 김치찌개는 정말 엄마 손맛이에요.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윤정미의 복수는 결국 실패했고 오히려 이 가족이 더욱 단단해지는 계기가 되었어요. 박은희의 작은 반찬 가게는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되었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쉼터가 되었어요. 가족이란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며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들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끝까지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큰 충격이 가장 큰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혈연보다 더 소중한 건 서로를 선택하고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던 지우가 이복 동생이었다는 놀라운 반전도 결국 더 깊은 사랑으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떠나려던 아버지를 붙잡은 용기, 서로의 상처를 감싸 안은 사랑이 진짜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엄마의 작은 반찬 가게는 새로운 시작과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지만 끝까지 함께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란 나를 낳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지켜준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네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가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요.